마무리하겠습니다. 38페이지 봅시다. 위에 첫 문단 읽으면은 신분제 이야기에서 신분제 요거 예전에 나왔던 양천제 지문 비슷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뒤에 읽어보면 생각보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여기 예전에 여기 나오는 1문단에 나오는 요 양천제가 되게 까다로운 지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 관련된 내용 조금만 설명도 해주고 조금만 정리하고 뒤에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모든 생활체계는 신분 질서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백성을 크게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 이랬거든요. 동그라미 쳐봐봐. 이 양천제가 예전에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 제도가 양천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누는 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두 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누는 건 사회적으로 나눈 것으로 보고 양천제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요. 둘로. 그래서 양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 양민 아니면 천민인 거야. 그래서 양천제라고 본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민을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했다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세 개로 나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돼요. 다음 천민도 7반 공천과 8반 사천으로 나뉜다 돼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서 7반 공천 8반 사천.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이 천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7반인지 8반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 뒤에 있는 단어를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좋거든요. 공천이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에서 관리하는 천민이란 뜻이고 사천은 이제 사적으로 우리 집에서 개인으로 막 매매해서 썼던 물건처럼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사적으로 사용한 천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적으로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우가 안 좋았던 거예요. 8반 사천이. 보면 같은 천민이라도 사회적 위세나 대우가 동일한 게 아닌데 관노비에 해당하는 공천은 이랬으니까 얘가 관노비 또는 공노비라고 합니다. 공노비. 그러면 사천은 뭐라 그러겠어? 사노비 이러겠죠.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다 이랬으니까 비교 체크.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고요. 사노비에 들어가는 사천인 8반은 멸시받고 국가의 관리 대상도 아닌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었다. 예전에 요 관련된 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냐면 양천제니까 제도적으로 나누는 신분은 2개인 거지. 5개가 아니죠. 5개가 아니지. 근데 이게 애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4개 또는 5개로 공부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문에 있는 내용이 부딪힌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정답을 유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에 내용은 이제 사실 요것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최고 좋지 못한 대우를 받던 게 백정이고 그 백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회운동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 쉬워요. 가봅시다. 보자. 천민 중에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도살해서 고기 판매하는 일을 세습적이랬으니까 아버지가 백정이면 나도 백정, 뭐 할아버지가 백정이면 우리 아버지도 백정, 뭐 이런 거겠죠. 세습적으로 종사하던 이 백정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았다. 이런 이제 비교급 중에서도 최상급 같은 건 체크해야 되거든. 제일 안 좋은 대우, 제일 밑에 있었어요. 백정은
일반인들에게 격리돼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 백정이 우리 일반인들 사는 데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소외돼서 삽니다. 나이고 상황이고 상관없이 백정한테 누구나 반말 찍찍거리고요. 가옥에 기와얹거나 의복에 명주 쓰거나 교육받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1894년에 갑오개혁, 우리나라가 이 갑오개혁 이후로 신분제가 폐지되잖아. 우리나라 이제 신분제 없어. 다 똑같아. 명목은 그랬어, 그치? 명목.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눈도 못 마주치던 백정이 그냥 오늘 하루 갑오개혁 지났다고 해서 내일 나한테 와가지고 슈리 안녕 이러면 못 받아들였다고,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인습을 하루아침에 그래 이제 백정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게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나 차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갑오개혁을 일으켰을 때 일제가 자기들 소가죽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잡아줄 백정이 계속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백정이고 뭐고 이런 거 없다 그랬으면서 아니야. 이 소가죽이 필요하니까 이 계급이 유지되길 바랬고 백정들 모아가지고 여전히 소잡도록 시켰고 또 엄격하게 관리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갑오개혁이라는 게 생겨서 원래 백정들이 무슨 생각했겠어. 아 이제 우리도 사람 대우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이게 문제점이겠지. 이게 문제점이야. 그러면 그대로 그래 우린 역시 그런 사람들이 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겠죠. 개선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주 오랫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백정들은 자신의 인권을 수호하고 또 실질적인 신분해방이 명분적으로는 이미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여전히 날 무시하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신분해방을 원해. 그래서 1923년에 형평사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형평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게 뭔데? 일반인에 의한 차별, 박해, 그리고 관공서나 학교에서 차별받는 거, 머리 못하는 거, 식당 못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결국 원하는 게 뭐래?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줘. 이게 원하는 거였고 이걸 외친 것이 형평운동이네요. 오케이. 진주에서 회원 80명으로 시작했는 게 형평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그러면서 다른 사회운동단체들이랑 합세해서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을 더 발전시켰대요. 1925년 형평사 조직한 지 2년밖에 안 됐네, 그지? 제3회 전국대회도 하고 형평청년회도 만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형평하구회도 만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실질적인 신분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는 과정들 나열해 놓은 것이고 넘어가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인권운동으로 평가되는 이들의 투쟁, 아까 말했는 형평사들이 한 투쟁이겠지? 그 형평운동 같은 것은 3.1운동 이후에 민중의 일상적인 이익 옹호랑 또 독립회복을 위한 대중운동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네. 비슷한 시기 조선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지주와 소작인의 불평등한 관계, 이거 알고 있죠? 지주가 땅 주인이야, 그치? 요만큼 내 땅이야. 근데 내가 이 땅을 나 혼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림이한테 요만큼 떼주고 승우 요만큼 떼주고 뭐 상미 요만큼 떼준 다음에 농사를 각자 짓죠.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나는 나중에 수확철에 와가지고 너 이번에 밤 얼마나 나왔어? 밤 50% 나한테 갖고 와. 너 쌀 얼마나 나왔어? 너 50% 갖고 와. 가지고 가는 거잖아. 힘들게 농사한 건 너넨데 다 떼가잖아, 지주들이. 불평등해, 그치? 이런 관계를 타파하고 소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국 소작인 대회도 열려요. 소작인들이 우리의 권리 지켜줄라. 우리가 힘들게 뼈 빠지게 농사 지는데 다 뺏어가면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런 사회운동 했다는 것이고. 대부분 소작인으로 전락했던 농민들은 이런 지세, 소작 조건 같은 것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집단행동을 합니다. 또 이때 어떤 사회운동이 있었냐. 유교 관습에 따라서 집박 활동을 제한받던 여성들도 교육을 통해서 종교기관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을 펼쳐요. 이 시기에 형평사만 형평운동 한 건 아니고 소작인들의 대회도 있었고 여성들의 사회운동도 있었다. 같은 시기 있었던 사회운동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그들만 했느냐 아니래. 지역의 유력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도 했고 확산도 도모해 줬대요. 괜찮은 분위기였네.
오케이. 그러나 형평운동이 확산되면서 계속 가지고 와야 될 정보. 그치? 이거 왜 했다고? 백정들이 형평사를 조직해서 자기들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대. 이거 반대해. 누가 반대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양민들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끊어봐. 아까 양천제였죠. 거기서 가지고 오는 개념이거든. 그치? 지금 양천제, 양민에는 양반 중인 상민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럼 쌤 양반이 왜 농사를 짓습니까? 이러는데 양반은 굉장히 소수죠. 우리나라 피라미드를 그리면 양반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중인 아니면 상민이었어야 되는데 이때가 일제강점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히는 양반 출신이 맞는 말이지. 갑오개혁 이후에 양반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으니까 양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강자야? 아니야. 이제 모두가 약자야. 약자와 약자인 거지. 강자는 그때 당시에 일본이죠. 일본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도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그때 농사밖에 없어. 너도 나도 농사 짓는데 이거 갖고 먹어지나 이거야. 안 돼. 왜냐? 다 소작인이거든. 이 땅줄이 다 누가 됐는데? 동양척식회사라고 하는 일본인이 다 이 땅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농사 지으면 다 뺏겨.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아.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장시에서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장시가 뭐냐면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모여가지고 돈이 없어 손가락 쫄쫄 빨아야 돼.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노동력을 파는 거거든. 돈 벌기 위해서. 그게 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요즘에 제일 흔한 게 노동력 팔아서 빨리 우리가 수익을 얻는 쿠팡, 택배 알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순전인데 노동력을 파는 거죠. 사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돈 주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봐봐. 다 돈이 없어. 너도 나도 다 쿠팡 나가려 그래.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돈을 좀 적게 줘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적게 줘도 할 사람 있잖아. 그래서 8만 원에 할 사람 하니까 다 손들어. 그랬더니 내가 손 번쩍 뜨고 저 5콩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형사가 오케이 4.5콩에 제가 갑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도 나도 대결해. 그러면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 잘하고 싸게 하는 사람이 좋잖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험한 일 꾸준히 해오던 우리 천민들 중에서도 백정들이 일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평생 앉아서 글 쓰고 이런 사람들보다.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나가서 노동력 파는 게 백정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니까 양민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백정들과 경쟁해야 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백정은 나랑 같이 살지도 못해. 그지? 나랑 같이 밥도 못 먹어. 니들끼리 뭉쳐서 니들만의 사회를 꾸리고 내가 지나가다 어이 개똥이 하면 호닥닥닥 예 하던 사람인데 이제 나랑 같이 서가지고 내 밥줄을 위협하네. 그지? 내 밥줄을 위협하네. 그게 싫은 거야. 즉 자신의 경쟁자로 다가온 이 백정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로 인한 저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끝도 없네. 니들이 감히 나랑 경쟁을 하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이런 갈등이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면 백정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 아니 사람과 사람이 같이 경쟁하는데 뭐 백정 출신이라고 경쟁도 하면 안 돼? 이거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죠. 또 사회적 약자의 분노가 또 다른 약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로 표출됐다. 이게 왜? 모두가 약자였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일본 탓이잖아. 일본을 몰아내야 다 같이 약자들 힘을 합쳐서. 그게 아니라 약자가 또 다른 약자를 밀어내려고 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야.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해졌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아,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구나.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는 흘러갈 수 없구나. 뉴 정치가 필요하다. 생존을 두고 벌어지는 계급 갈등을 넘어서려면 백정 출신 당연히 버리면 안 되죠. 이제 포함해야 돼요. 백정은 더 이상 따로 떨어져 있는 신분이 아니거든. 신분제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백정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의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의미했대요. 됐나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었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독서인 오늘 끝났습니다. 독서인 끝나고 혹시 연강하시는 분은 좀 이따가 10분에 들어와서 문학 먼저 하고요. 문학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독서 B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다가 문학 때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독서원이 문학 혹시 들어온 사람 바로 연강으로. 저희가 문학을 지금 앞에 또 나윤이 한번 더 들으려고 있어서 더 잘 알겠지만 시간 안에 못 끝내요. 달렸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윤이는 진짜 기특한 마음으로 너무 수업이 빠르게 흘러가서 한 번 더 들으려고 왔다고 하거든. 그만큼 좀 빠르게 흘러가야 되고 뭐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힘듭니다. 그래도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꼭 혹시라도 공부를 안 하고 왔으면 지금 앉아서 시간 많으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현대시 3까지 원래 해야 되잖아 오늘. 근데 3을 못 해요. 현대시 2까지가 최선입니다. 2까지는 꼭 지문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보기도 꼭 보셔야 돼요. 네. 오케이, 좀 이따 봅시다. 이건 뭐?